건물을 사는 사람은 다 자수성가 같아. 상속받을 수 있죠. 상속받은 사람이 건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 줄어드는 걸 원치 않는 거야. 반갑습니다. 영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올린 의사의 300억 강남 빌딩 로드맵 그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어제 상담으로 오신 분이 진짜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제 개원한 지 2년 차 정도 되셨었어요. 근데 2년 차 정도 됐는데 병원이 엄청 잘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2억에 육박했지. 그치? 저축액이 그 정도였어. 맞아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병원 이 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과였어. 깜짝 놀라서 그분이 하고 있는 걸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해줘서 이해가 갔잖아. 근데 그 부분은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 과도 수입이 많을 수 있구나. 그치? 나는 그 과에서 그 정도 버는 거는 또 처음 봤고 몇 년 전에 그거의 한 반 정도를 하시는 분은 봤거든. 그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전? 그분 얘기를 조금 해드린다면 전혀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정말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희는 참 신기하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대대로 의사 뭐 이런 분들도 있긴 있지만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고 의료를 하는 거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길만으로 쭉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나 해서 이제 개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원을 하시면서도 그 어떤 고민과 막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건 정말 아니야 하고 나서 개원을 확 진행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의료 행위를 하는 거에 정말 보람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평생을 보낼 생각으로 하셨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은 전셋집에 사는 걸로 엄청 만족했고 내가 이거 하는 일 자체에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분이 개원을 하시게 됐고 처음 돈을 벌어보다 보니까 얼마나 벅찼겠어요. 많은 돈을 번다는 거는 본인이 정말 1년에 벌 돈을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막 벌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상황을 느끼면 사람이 뿌듯하면서 막 즐겁기도 하고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돈을 많이 벌면 막 이제 소비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분은 이미 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 차, 차. 그 다음에 집, 맞아. 명품. 그분이 또 강남권에 좋은 집을 또 사셨더라고요. 좋은 집 산 지도 또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차도 어제 제가 봤어요. 이거 이분 마음속에는 야수의 심장이 있구나라고 느꼈지. 그러면서 과거에 그렇게 썼던 것도 얘기하셨더라고요. 차 뭐 좋은 집도 사고 났는데도 매달 돈이 강제 저축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막 1년에 10억 넘는 돈이 계속 모이는 상황.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과거 같으면 집을 하나 더 사고 전세 끼고 사거나 하나씩 더 늘려가는 그런 재테크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걸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제 건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은 본인이 어떤 일을 겪지 않았으면 거기서 그냥 쭉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 어땠어? 맞아요. 그랬어요. 실제. 그치. 개원을 하면서 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도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넌 어제 보면서 어땠어? 그분을? 중간에 조금 이해 안 갔던 거는 뭔가 그런 소비 생활을 막 시작하게 돼서 좋았는데 잠시 좋았다가 그것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맞아.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안 행복하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소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더 가지 않아도 이거를 예측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즐거움을 내지는 행복감을 느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 또 이런 게 있었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뭐 건물 쪽으로 가보고 싶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정도 되면 이제 메디컬 빌딩, 본인 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또 되게
아내분도 그런 비전이 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레어하셨어요. 그니까. 근데 많은 의사분들이 다 원하는 그 목표거든요. 그것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으셨는데 그것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분은 더 막 그런 어떤 비전을 많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뭐 100명 정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차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사람이 많이 오면 지금은 이제 주차가 편한 뭐 이런 곳에 있으셔서 주차까지 될 수 있는 뭐 이런 건물을 한 3번째쯤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참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다 금수저인 분들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본인이 해서 처음 맞아보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7천만 원 갖고 했어요. 뭐 3,5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얼마로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오래 있었는데 뭐 이러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뭐 나오게 됐어요. 오래 있진 않았는데 제가 빨리 해서 어떻게 살고 싶었어요. 뭔가 의지를 갖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오셨던 분들. 근데 막 풍족하게 시작한 분들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소득을 버는 분 자체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모든 업계에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사인 분들 중에서도 극소수 그리고 저랑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수성가인 분들이었어요. 왜 자수성가인 분들이 많이 오는 걸까요? 그 얘기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아. 황 소장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 소장님한테. 내 생각에. 그래서 이 얘기에 더 뭔가 끌린다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뭐 금수저야. 뭐 오늘 오전에도 어떤 영상을 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막 뭔가 자꾸 파고들고 뭐 알아보려고 하고 맞냐 틀리냐를 따지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를 거지만 그렇게 뭐 나누고자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있는 것만 지켜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겠지. 근데 자수성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돈이 많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좀 덜 신경 써도 편하게 사는 거가 유지가 되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강남에 건물을 사려고 하셨던 많은 분들이랑 건물을 사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건물을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 보면 건물을 사는 사람은 다 자수성가 같아. 상속받을 수 있죠. 상속받은 사람이 건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 건물을 갖고 있다 파는 경우, 이 금수저가 하는 거. 본인이 노력해서 훨씬 더 큰 부를 이뤘다. 그럼 건물을 사. 그러니까 본인 능력이 출중해야 건물을 사는 거지 돈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건물 사는 거는 되게 드문 일 같아. 왜냐면 내가 번 돈을 지키고 싶다. 더 늘리고 싶다. 내가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걸 원치 않는 거야. 어느 정도 소비를 하다가도 내가 더 불리고 싶다. 자녀가 있으면 물려주고 싶다. 더 크게 만들고 싶다. 얘네들이 문제없게 해주고 싶다. 라는 거를 자수성가한 분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지.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야. 보통 물려받은 분들은 이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내가 뭔가 지원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건강할 때까지는 이 지원이 끊이지 않거든. 불리기보다 받아서 쓰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즐거우면 되고 하늘은 높고 날씨도 좋네 여행 한번 가볼까 뭐 이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만나보니까 그랬어요.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얘기하신다면 그래도 몇천 명 이상은 만나봤어요. 강남에 건물을 사려고 본인 상황을 다 얘기를 하시는 정도의 사람들을 몇천 명은 만나봤어요. 그 결과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강남에 건물을 사는 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으면 그냥 그 돈으로 건물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쓰거나 아니면 이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소장님 안 계실 때 저한테 건물 살 생각하니까 너무 설렌다. 그리고 너무 기대된다. 대기하시겠다고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 신청하고 가셨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소장님은 어떠세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하면서 나도 처음에 그때가 생각나고 그때 그 기분이 떠올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그 감정이나 그 말뜻을 100% 1000% 이해하고 공감해.
내가 지금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사람들은 돈을 누가 많이 번다고 하고 누가 돈이 많다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면 뭐 부자니까 뭐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 많이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참고 노력하고 진짜 수련의 과정,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내야 그 단계에 가는 거란 말이야. 이 분의 인생을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하나씩 이루는 것들, 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그거보다 돈을 적게 벌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과 다르지 않아. 처음 했을 때 경제활동을 10년, 20년, 30년 해서 첫 집을 샀을 때 기분이 어떨까? 그 집에서 눈을 뜨면 이게 내 집 맞나? 창문 열면서 기분 좋고 나가면서 기분 좋고 돌아가면서도 기분 좋고 늦잠 자도 기분 좋고 그 모든 게 다 기분 좋고 즐겁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막 알리고 싶고 친구들 부르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막 이 감정들 똑같아. 오히려 이분이 그런 감정을 느낀 건 남들보다 더 늦거나 비슷하거나야. 근데 물론 집이 더 좋으니까 더 느끼지 않나? 그거는 그렇지 않아. 근데 이분이 그런 감정, 나도 그런 걸 느꼈으니까. 그리고 좋은 차를 처음 샀을 때 그 감정, 처음 건물 살 때 그 기분, 이게 실현될 수 있나 없나 할 때 그 기분이랑 정말 그게 임박해 가면서의 기분, 그리고 나서 이게 됐을 때 이 감동, 집보다 건물은 더하거든. 그 설렌다는 그 감정을 느꼈다는 거는 그건 100% 실현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인 분들을 보면서 참 나도 참 공감이 많이 되고 내가 느꼈던 감정들도 또 떠오르고 이분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더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300억 로드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막 댓글에 그런 사람들 없다고. 근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어쨌든 의사 로드맵, 자산가가 되는 의사 로드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세요? 비율상? 잘 모르겠어. 3%? 2%? 진짜 많이 안 오네요. 저희한테는 많이 오는 거라 생각하지. 그 비율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만 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어요. 댓글에서 너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드문 분들이 사실은 오는 거지. 전국의 모든 의사 수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 병원 개수 예전에는 세봤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 정도 버는 분은 3% 내외지 않을까요? 1% 정도 되려나? 가늠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래도 숫자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 몇천 명은 되지 않을까? 근데 저 또 댓글 보고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의사분들끼리는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공유하는데 왜 그렇게 나도 의사예요 하면서 댓글이 그렇게 작성이 되는지, 왜 의사인데 모르시지? 이해가 안 가고. 그게 이제 의사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잖아. 나이가 적으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30대 중후반에서는 드물단 말이야. 40대 초중반 되면 조금 있고, 중반이 넘어가면 그래도 비율이 점점 높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거든. 나이대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 의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지만 많이 하는 부류가 극소수야.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산적인 얘기를 터놓고 하는 경우는 일반 사람들도 네 친구 중에 네 재산 상황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손에 꼽을 거 아니야. 부모님 빼고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있긴 있지만 그 부류가 친구 모임이나 아니면 지인들 모임 중에서 그런 것들을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물론 난 관심사가 건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얼마 벌어 얘기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직원 수랑 이런 거 보면 내가 알 수 있어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거 다 가봐야 알잖아.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의사고 저기도 의사면 끝나고 보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내가 말한 소득 정도를 하는 분들은 본인 소득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많이 버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경우는 드물어. 그건 왜요? 끼리끼리 이런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가 물론 맞긴 한데 지인은 어떻게 형성됐어? 초, 중, 고, 대학교? 근데 친했던 친구들이 다 병원을 해서 다 잘 벌기가 어렵잖아. 누군가는 잘 벌 거고 누군가는 못 벌 거고 누군가는 개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누군가가 살짝 얘기했을 때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라는 거를 아는 계기가 생기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면 안 되겠다 느끼기도 하고, 그 계기가 우리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일 수도 있지.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내가 듣겠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정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존재하냐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를 안 한다, 공룡 같다. 뭐 제가 하는 이 얘기 자체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공룡은 아닌데 뭐 시베리아 호랑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시는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소득이 높은 과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 못한 과에서 이 정도의 소득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오신 분처럼 무슨 과에서도 그게 다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니까 모든 과가 다 있어요. 과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아주 드문 데가 있고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가 있다는 걸 알면 나도 한번 찾아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노력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있어 없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도 이게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볼까? 없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있어요. 모든 과에 있어요. 제가 다 만나봤단 말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부정하잖아요. 부정하면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단 말이에요. 찾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보고 방법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했다면 본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되셨다면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로드맵 중에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개원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제가 상담을 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개원을 하면서 더 성장하시는 분들. 1단계가 그 개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인 분들이 그 정도 자산을 만들려면 거의 99% 이상 개원이야. 근데 1%는 아닌 경우가 있어. 대부분은 개원을 한 분들이 그 정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훨씬 더 많이 갖게 되지. 강제 저축을 하면서 건물을 해야겠다 이 단계로 가지. 근데 이제 집을 사고 강제 저축 사이에는 이제 소비의 시간이 좀 있지.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의 의사의 500억 강남 빌딩 로드맵에 상세히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소비의 시간을 좀 갖다가 소비를 하더라도 이게 강제 저축하는 돈이 너무 많네. 이거는 그냥 두긴 아까운데 하면서 이제 건물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올라갔던 영상을 보고 여러 얘기가 다 이제 있었는데 마침 또 어제 상담 오신 분이 딱 그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과 흡사한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셔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매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의사가 아닌데 야 의사만 저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를 특정해서 얘기한 것 뿐이지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해서 이 정도이신 분들도 아주 많아요. 어떤 분야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뭐 사업 얘기는 좀 적게 하는 거긴 하지만 사업의 분야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서도 이 정도 버는 분들이 숫자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도 훨씬 더 성장해서 끝까지 가면 그 정도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뭐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제일 많은 소득을 올리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비사에 나는 정도인 분이었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땐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해서 내가 아니니까 저거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럼 내일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일에서 그 정도 버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나도 해봐야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은 옛날에 시기가 좋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좋았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안 되고요. 나랑 비슷했는데 그 정도 된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그렇게 안 되면 내 노력은 허사가 되잖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한 만큼, 물론 노력을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오고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오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노력을 하면 그에 준하는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종이를 먹물에 담그면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먹물이. 네, 종이가 일단 길게 뽑아야 얘가 올라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반드시 올라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이 영상을 통해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